어릴 적 마술쇼를 본 기억 있으신가요? TV로 봤던 실제 눈앞에서 봤던 간단한 카드 묘기부터 몸통을 반으로 자르는 잔혹한 마술까지 종류와 그 규모도 참 다양했는데요. 물론 한 가지 공통 부분은 있습니다. 마술이 신기하고 아무리 감쪽 같더라도 우리는 마법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관람했다는 거죠. 흔히 서스펜션의 디스플리프, 즉 불신의 유보라고도 하는데 물론 뭘 봐도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냐고. 분명 속임수나 비법이 있지만 잠시라도 세상사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진기한 순간인 거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술쇼를 표방하는 영화 시리즈 Now You See Me. 개봉을 앞둔 Now You See Me 2는 불가능도 과감히 믿고 싶게 하는 말 그대로 무비 매직일까요? 아니면 관객의 지갑만 열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트릭에 불과할까요? 3년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완전 범죄 매직쇼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뒤 모습을 감춘 더 포 호스맨. 이들을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낸 건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를 장악하려는 IT 업체 옥타의 신제품 공개 행사입니다. 포 호스맨은 옥타 창업자의 비리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마술쇼를 준비하는데 이는 악당 월터의 함정인 것으로 드러나고 월터로부터 전 세계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를 훔쳐오려 하는 미션에 나서는 더 포 호스맨. 이들은 이후 불가능한 마술로 명예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그립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Now You See Me 1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시 아이젠버그, 그리고 마이클 케인, 그리고 마크 로펄로, 그리고 모건 프리먼 등의 화려한 캐스팅, 그리고 스피디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 구미에는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마술 사기를 소재로 한 극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기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흔히 나오는 반응인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이 마술이니까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 어마무시한 시적 허용, 즉 아티스틱 라이선스의 가능성 때문이었죠. 어찌됐든 리뷰를 위해 2편 시사회에 갔고 영화를 보기에 앞서 2편을 먼저 보고선 1편을 보는 거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의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1편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현재 제작 중인 3편도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대의 마법쇼를 표방하는 영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공동 제작자로 나선 이 영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줄거리가 들쑥날쑥 출렁인다는 겁니다. 초반에 포 호스맨은 흡사 애플이나 구글과도 같은 옥타라는 거대 IT 업체의 상품 공개 행사에 침입해 창업자에게 최면을 걸고 그 회사가 행하려는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무대를 꾸미는데요. 이는 마치 핸드폰으로 지구를 정복하겠다는 영화 킹스맨과 비슷한 설정이고 보면서 뻔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다루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 호스맨은 이후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되고 무대는 마카오로 갑자기 옮겨지는데요.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연기하는 월터와의 대결 구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사기단의 대결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즉 1편에 등장하는 악당인 거대 자본가가 나타나면서 줄거리를 다시 한번 꼬아놓고 마지막에 모건 프리먼의 테디어스 캐릭터가 이야기를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미스터 통통은 보통 반전이나 플롯 트위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관객의 감정이입을 과하게 갖고 놀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야기가 하도 들쑥날쑥해갖고 잠시라도 감정을 이입할 여지가 없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의문을 품고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즐길 수 없는 영화라는 점을 관람 중간에 깨달았는데요. 그런 기대치 조절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졸음과 싸워야 했던 영화였습니다. 연기는 대체적으로 무난했으나 우디 헤럴슨의 쌍둥이 악당 캐릭터는 절로 한숨만 나왔고 마술 사기단의 새 멤버로 소개된 룰라를 연기한 리지 케플라는 지루한 영화 중 몸절단 개그를 수시로 보여주면서 그나마 소소한 재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특유의 007 영화 악당 같은 설정으로 좀 버르장머리 없고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영화에는 또 뜻밖의 대만 스타 주걸륜도 등장합니다. 포 호스맨을 마카오에서 돕는 역할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데 과거 대표적인 망작 슈퍼히어로물인 그린 호넷에 이어 또 한 번의 잘못된 출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소위 셀링 포인트인 마술쇼들을 보면은
사실 마술쇼란 진짜 눈앞에서 뭔가 펼쳐지는 진기한 쇼라는 인상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마술쇼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잠시라도 롱테이크로 하나의 마술이라도 진짜 그래픽이 아닌 진짜 배우들이 그 마술을 연마를 해갖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는 노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영화 중간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격투신과 오토바이 추격 등 액션 장면들이 몇몇 나오는데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즉 편집이 엉망이란 인상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헐크, 마크 러폴로하고 배트맨이자 브루스 웨인의 조력자 마이클 케인과 로건 프리먼, 기본적으로 연기하고 흥행해서 먹고 들어가는 배우들이잖아요. 하지만 줄거리와 연출이 그만큼 뒷받쳐주질 못해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존추 감독은 과거 댄스 영화 스텝업과 지아이조 2 등의 작품을 만든 감독으로 제 기준으론 적당한 기준치 조절과 마음을 비운 상태로 봐야지 즐길 수 있던 영화들을 만든 감독인데요. Now You See Me 2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른바 무비 매직 Now You See Me 2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리포터는 차라리 호그와트로 돌아가 마법을 더 연마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Expecto Patronum! The greatest magic trick ever created.